사실 아마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뭐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느지막하게 내 이론을 좀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을 썼어요. 교양사적을 썼습니다. 근데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하길, 이거 내가 이렇게 그 노력했는데 결국 대중들에게 내 이론을 알리는 거는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와 동시대 또 미술계에서는 이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 화가라든지 또 이것은 공간의 수축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. 또 키리코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 보면은 뭔가 공간의 어떤 그 왜곡된 느낌, 또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은 또 시간이 또 어떤 정지하거나 굉장히 늘어져 있는 느낌, 또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또 스탑되어 있는 느낌,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화가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뭐 알기는 전혀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런 것들처럼 같은 시대의 과학과 예술에서 이제 같은 그 사상과 같은 움직임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이 시점에서 보면은 또 과학은 또 뭐고 예술은 뭐냐 하는 또 그런 또 질문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어떤 것이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어떤 것이 과학이다 아니다. 뭐 얼마 전엔 침대도 과학이다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일반인들도 과학이 어떤 건지는 또 알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반면 예술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죠. 거기에 그 도시 중심가에 가면은 그 뮤지엄 쿼터, 그 우리말로는 박물관 그 광장쯤 되겠죠. 그 구역이 있는데 한쪽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또 미술사 박물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앙에는 또 어린이 박물관, 또 현대미술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사실 하루에 원스톱으로 다 모든 그 과학과 예술 다 느낄 수가 있는 데입니다. 근데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저렇게 그 그림에서 보는 그 조그만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. 이것이 그 한 손가락 2개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작습니다. 근데 이것이 그 서양 미술사에는 맨 처음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. 이것이 그 다니브 강가에서 그 발굴된 건데 한 서기 2만 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그 만든 작품이란 말은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때 만든 그러한 그 유물들이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저 그 유물이 굉장히 그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냐 하면은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. 사실 저것은 실용성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네. 도리어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의 또 하나의 그 이해라고도 보여지고 오늘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예술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술품이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. 또한 그 반대로 그 건너편에 그 미술사 박물관에 가면은 이집트의 그 미라가 놓여 있습니다. 그건 분명히 그 당시에 제작할 때도 미술품이 아니죠. 이제 그건 분명히 생활용품입니다. 그렇죠? 네, 그것이 지금은 그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. 따라서 지금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게 꼭 뭐 예술이다, 뭐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시점에서 볼 때 거기다 가치를 우리가 과학에 부여하느냐 아니면 예술에 부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즉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는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. 또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동굴벽화도 우리 그 예술이라고 보잖아요. 그것이 옛날에는 예술이 분명히 아니었겠죠. 그런 것이 또 예술이 된 것처럼 저 사진은 아마 아프가니스탄의 민병대가 사는 주거지를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시면은 낙서한 게 있잖아요. 그게 모르겠어요. 한 10년, 100년 지나면은 어디 또 미술관에 또 딱 걸려서 우리는 또 엄숙한 표정으로 그걸 또 들여다볼 수도 또 있을지도 모르죠. 또 재미있게도 사실 낙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그 그래피티 아트 혹은 낙서 아트로서 이미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또한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과학자하고 예술가는 뭐 굉장히 다른 거냐? 다르죠. 예,
과학자는 저처럼 생긴 사람이고요. 예, 예술가는 우리 백남준 선생님처럼 생기신 이제 분입니다. 다르지만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이거는 르네상스 때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그 예술가가 그린 작품입니다. 그러나 이걸 보시면은 어디 하나 상상력이라고 별로 없어요. 완전히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. 그냥 사진 찍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력도 없고 특히 뭐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죠. 그와는 반대로 동시대의 케플러.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이제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그 이론을 만들 때 어떤 수학식을 풀어서 혹은 정확한 관찰로 했느냐, 물론 관찰했죠. 또 수학도 필요했습니다. 그러나 그 이론을 핵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자들의 이론을 많이 끌어왔어요. 상당한 상상력을 요구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예술가는 상상력에 의하고 또 감성에 의해서 작품하고 또 과학자는 논리적으로 하고 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상상 없는 과학은 없고 또 사실 없는 예술은 없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교황, 옛날 그 르네상스 때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메디치 가문이 있죠. 예술을 후원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됩니다. 어떤 그 교황이 미켈란젤로와 대화하는 그림입니다. 저기 그 앞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. 예. 미켈란젤로가 교황한테 뭔가 보여주고 교황이 그것을 돋보기를 들고 이제 검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. 이것은 뭐냐면 옛날의 예술가는 지금의 예술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대규모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교황한테 보여주고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, 여기 투여되는 인력은 얼마가 되겠다, 또 기간은 얼마가 필요하다,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저 시대의 그 예술가는 오늘날에 뭐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어떤 그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서, 어떤 핵심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죠. 지금 그 과학과